막판까지 난타전이라 대한민국은 끝났다.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경제를 위해서 좋은 얘기 말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얘기는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는 그런 후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 경제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서로를 깎아내려서 같이 망하자는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해요. 마치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지들의 선거 같아요. 아마 거지들의 선거도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왜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느냐. 사실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10년,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요, 치고받고 싸우니라고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갈라치기가 돼서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끼리도. 마치 말입니다, 6.25 전쟁 때 동족 상잔의 비격을 우리는 맞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런 암울한 상황은 아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싸우니라고 정신없습니다. 얼굴에 코피가 터져도 때리고요. 예, 눈알이 튀어나와도 때리고요. 예, 살갗이 뜯겨져 나가도 때리고요. 지금 그렇게 때리고 있다는 걸 보면 사실 두렵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가 니전 투구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전 투구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진흙밭에서 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짐 로저스는요, 페이스북에서 난 그런 지지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죠.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라는 말, 보수란 말을 썼나요? 거짓말 아닌가요? 도대체 말입니다, 도대체 좌파 정책만 쏟아내는데 입으로는 합리적인 보수야.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막판 대선에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충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 스스로 말입니다, 보세요, 정직한 아버지, 깨끗한 대통령, 보시는 것처럼 순수합니다. 옷을 입은 것도 동네 아저씨처럼 입었고요. 그만큼 청렴 결백을 내세우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 경기도지사 2번을 하면서 얼마나 청렴 결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 돈은 뿌리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도 부채만 늘려왔잖아요. 돈 뿌리는 거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요, 52시간, 주 52시간이 지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지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는 노사에 맡겨놓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게 뭔가 하나 돌파구는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요. 경제는요 여러분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용을 많이 해야지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용을 못 하잖아요. 선순환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이 안 일어나니까 선순환이 아니라 나라가 돈을 풀어서 자꾸 뿌리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채 한번 보세요. 부채가 진짜 많습니다. 이대로면 2025년 GDP면 전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합니다. GDP 대비 48.4%입니다. 1281조 2천억 원. 이거 말입니다. 올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50%가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정 주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추경 돈 뿌려서 경제 성장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뿌리는 정책보다는 돈을 벌게 해주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인이든 고용을 일어나야 돼. 고용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야지 부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금은 더 많이 거치고 정부가 뿌리는 거는 좀 자제를 하면 더 낫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기업 부채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2024년 3분기 2758조 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 증가율이 3.7%예요. 저는 이거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GDP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이 2,500조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 부채는 2,798조입니다. 기업이 지금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업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계부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928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말입니다. GDP 대비해 보면 1928조 7천억에다가 가계부채 중에 자영업자 부채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GDP 대비 거의 말입니다.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계부채도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말입니다. 나라 부채도 많고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아요. 경제 사업 주체의 부채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국가 총부채라고 이야기하는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합쳐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6,232조나 됩니다. 이거 세계경제포럼에서 부채 위험수위라고 이야기하는 245%보다가 약간 작은 숫자예요. 244.5%. 굉장하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주도 성장, 돈 뿌려서 성장한다고 했으니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난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엔 충격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끝장나지 않으려면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서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 R&D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최저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니전 투구라고 해서 서로를 헐뜯기에 바쁘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면 결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서 베네수엘라 짱 나는 거 말입니다. 돈 퍼주고 부채는 늘어나고
당연히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요 진짜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